셜록 홈즈, 사라진 에메랄드. 제1장 이치광의 은행장. 홈즈, 저기 미친 사람이 오고 있어. 창밖을 내다보던 내가 이렇게 말하자 홈즈는 팔걸이 의자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봤다. 상쾌한 아침, 인적이 별로 없는 거리에 한 남자가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풍채도 좋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 50살가량의 남자는 나이로 보나 용모로 보나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달리면서 양손을 위아래로 휘젓거나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그 남자는 헐레벌떡 달려올라와 온 지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세게 초인종끈을 당겼다. 방에 들어온 남자는 숨이 차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헉헉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벽에 머리를 쿵쿵 들이받아서 우린 당황해 그를 말리면서 말했다. 진정하시죠. 얘기는 마음을 가라앉히신 뒤에 하셔도 됩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고 고급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는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무척 괴로워 보이긴 합니다. 예, 미쳐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화가 납니다. 저는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털끝만큼 한 적도 없는데 이 사건으로 제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고귀한 분에게도 화가 미칠 거예요. 예. 자,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 이름은 당신도 들었을 겁니다. 전 홀더 스티븐스는 은행의 알렉산더 홀더라고 하죠. 홀더 스티븐슨 은행, 런던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은행이 아닌가. 그럼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점잖은 신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일까? 경감이 당신한테 가보라고 하기에 곧장 달려온 겁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뛰었더니 심장이 터질 지경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담보가 확실한 경우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은 거래를 해왔습니다. 특히 귀족들을 상대로 그림, 장서, 식기들을 담보로 잡고 거금을 융통해 주었죠. 어제 사무원 하나가 명함을 들고 왔습니다. 전 그 성함을 보고 놀랐죠. 다름이 아닌 영국에서 매우 높고 고귀한 성함을 가진 귀족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달갑지 않은 일을 빨리 끝맺고 싶은 듯 곧바로 용건에 들어갔습니다. 홀더 씨, 당신은 담보를 잡고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5만 파운드가 당장 필요해요. 물론 작은 금액이고 10배라도 친구에게 빌릴 수는 있지만 나 혼자 해결하고 싶소.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남에게 신사진다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예, 실례지만 얼마간 필요하신지요? 다음 월요일에 거래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에게 빌린 원금에 이자를 덧붙여서 지불하겠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오. 하지만 워낙 큰 돈이라서요. 은행 명의로 일을 처리하려면 설사 어떤 분의 경우라도 사무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예, 그럼요.
나로서도 그 편이 바람직하오. 그분은 검은 모로코 가죽을 댄 상자를 열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에메랄드 왕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만. 예, 영국 국보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연 상자에는 장밋빛 비로드가 깐 위에 눈부신 왕관이 빛나고 있었지요. 에메랄드가 39개나 붙어있는 것이오. 가장 헐값으로 따져도 내가 요구한 금액의 몇 배는 될 것이오. 자, 이걸 담보로 맡기겠어. 저는 얼떨떨했죠. 왕관과 손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올더씨,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오. 당신이라면 비밀을 지켜주고 이 왕관을 세심하게 보관하리라 믿소.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왕관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안 되겠지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곳과 견줄 에메랄드는 없으니까. 다른 곳과 바꿔 끼운다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월요일 아침 제가 직접 찾으러 오겠어. 저는 당장 직원을 불러서 1000파운드짜리 지폐 50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 왕관을 보고 있으니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국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런 귀정품을 맡은 걸 후회했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개인 금고에 그걸 넣어두다가 퇴근할 시간이 되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 귀중품을 사무실에 두고 가는 것은 분별력 없는 짓이라고 느껴지더군요. 은행 금고가 털린 일이 전에도 있었으니까 제 금고라고 예외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한시라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결심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2층으로 들고 가선 화장실에 있는 작은 서랍장에 넣고 열쇠를 채울 때까지 정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우리 집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하죠. 마부와 사와는 집 밖에서 자고 여러 해 동안 일해온 3명의 하녀들도 절대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 루시라는 하녀가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훌륭한 추천장을 갖고 왔고 나무랄 데 없이 일을 해줍니다. 다만 미모가 좀 대단해서 남자들이 집 근처를 서성일 때가 있었지요. 그 점만 뺀다면 아주 좋은 친구예요. 가족은 아들과 나 그리고 조카 메오리가 전부입니다. 아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한심한 놈인데 이것도 다 제 잘못이겠죠.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운 겁니다. 난폭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아무튼 은행을 물려주긴 틀렸어요. 걔는 한 귀족 클럽에 들어갔는데 도박에 빠져 용돈을 미리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클럽을 끊으려고 몇 번 시도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인 조지 버넬경에 대한 매력에 끌려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곤 했죠. 사실 조지 버넬경은 제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고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는 없고 말재주가 비상하고 보기 드문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보이는 눈초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메어리도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메어리는 돌아가신 형이 남긴 나이로 우리 집의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똑똑하게 집안을 꾸려나가는 기특한 아이지요. 제가 양딸 삼아서 키우고 있고요. 다만 아들이 메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2번이나 결혼해달라고 했지만 메어리는 거절했습니다. 그 둘이 결혼을 했다면 제가 한시름 놓았을 텐데 말이죠. 사건 이야기를 계속하죠. 어젯밤 저녁 식사 뒤 저는 아소와 메어리에게 왕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맡긴 분의 성함만 빼고요. 커피를 가져나온 하녀 루시가 방에 나간 직후였어요. 아소가 어디 뒀냐고 묻기에 화장실 서랍에 있다고 하니 이놈이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 서랍장이라면 어떤 열쇠라도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벽장 열쇠로 연 일이 있거든요. 아서는 실없는 소리를 종종 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걔는 내 방까지 따라와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 아버지, 200파운드만 좀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또 시작이구만. 절대 안 된다. 돈에 대해선 내가 네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줬어.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클럽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됩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만. 아버지, 제가 클럽에서 쫓겨나면 아버지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딴 곳에서 알아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하거라. 그러자 자식놈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완간히 무사한 걸 확인한 후에 집안 문단속에 나섰죠. 계단을 내려갈 때 창문 곁에 메어리가 있어서 다가가자 그는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더군요. 그리고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하녀 루시에게 오늘 밤 외출을 허락하셨나요? 아니, 루시가 방금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옆문까지 갔다 온 모양인데 그런 짓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잘 다일러라. 문단속은 다 했지? 예,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메어리에게 키스를 내주고 침실로 돌아와 곧바로 잠을 청했지요. 이야기를 듣던 홈스가 이렇게 말했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군요. 예, 평소에도 깊은 잠을 잘 못 자는데 어젠 한층 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에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잠에서 깼었지요. 어딘가 창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화장실에서 몰래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아서 이 자식이 왕관에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껏 왕관을 굽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요. 제 소리에 놀라 왕관을 떨어뜨리고 새파랗게 질려있더군요. 그렇게 얼른 주워보니까 이런, 3개의 에메랄드가 함께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너 지금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훔친 보석은 어디다 뒀어? 제가 훔쳤다고요? 아니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잖아요. 여기 보석 3개가 없어졌잖아. 도둑질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려고? 방금도 다른 보석을 빼려다가 들킨 거 아니야? 진짜 아니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날이 새면 집을 나갈 거예요. 어쭈, 나가긴 어딜 나가 이놈이. 네가 갈 곳은 경찰서야. 네가 갈 곳은 경찰서야. 어디 가서 대대로 한번 얘기해보거라. 근데 자식놈은 평소에 본 적이 없는 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더 이상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경찰을 부르시고 싶으시면 실컷 부르세요. 소동에 맨 먼저 달려온 곳은 메어리였습니다. 왕관과 아서의 얼굴 보더니 그만 정신을 잃더군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감이 오자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시무룩해 하던 자식놈이 내게 묻더군요. 아버지, 저를 진짜 도둑으로 고발할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은 이미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야. 그 왕관이 국보란 말이다. 모든 것은 법률에 맡길 거야. 그럼 저를 체포시키지만 말아주세요. 5분만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쭈, 달아날 생각이냐? 아니면 훔친 것을 감추려고? 아서, 너 때문에 아비뿐만 아니라 지 높은 분의 명예까지 위협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보석을 어떻게 했는지 자백하도록 해. 에메랄드가 있는 곳을 밝히고 속죄하면 난 너그러이 용서해 주도록 하겠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용서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용서를 받습니까? 자식놈은 이렇게 대꾸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곧 조사가 시작되어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늘 아침 아소가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말이죠. 경찰이 말하더군요. 현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1,000파운드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애와 보석과 아들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잃어버리다니. 홀더 씨는 어린아이처럼 끙끙거리고 있었다. 홈즈는 눈썹을 찌푸리고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 물었다. 댁에는 손님이 많이 오십니까? 아니요. 공동 경영자가 가족 동반으로 오는 것과 아서의 친구가 올 뿐입니다. 조지 승경이 최근 2~3번 왔다 갔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사교적인 교제에 자주 나가십니까? 아서는 자주 나갑니다. 메어리와 저는 집에 있지요. 두 사람 모두 나가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젊은 아가씨로서는 드문 일인데요. 예, 그 애는 정숙한 성품이라서요. 게다가 어리지도 않습니다. 24살이니까요. 예, 메어리 양은 이번 일에 꽤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패닉이었어요. 그럼 아드님의 소행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왕관을 들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죠. 왕관의 나머지 부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드님이 그것을 똑바로 고쳐 놓으려고 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험지 씨, 절 생각해 주시는 친절은 감사합니다만 그건 억지입니다. 도대체 아소가 거기서 무얼 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입도 뻥끗하지 않았겠고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잠을 깬 소리를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서가 자기 침실 문을 닫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안 사람의 잠을 깨우려고 일부러 문을 닫았다는 셈이겠군요. 보석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마룻바닥을 두들겨 보거나 가구를 바늘로 후벼보며 아직도 찾고 있답니다. 홀더 씨, 당신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내게는 그지없이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아드님은 자기 침실을 빠져나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화장실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또 왕관을 빼내고는 어딘가 다른 장소에 가서 39개 중에서 3개의 보석만을 숨겼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들키지 않을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선 남은 36개를 가지고 들킬 위험이 가장 큰 화장실로 되돌아온 셈이겠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소가 떳떳하다면 왜 침묵을 하는 겁니까? 예, 그걸 밝히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선 댁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도 범인은 홀더 씨의 아들 같았지만 홈즈가 홀더 씨나 경찰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다면 그 청년에게 뭔가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린 함께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제2장 뜻밖의 범인. 홀더 씨의 저택은 하얀 석조 건물로 상당히 큰 집이었다. 오른쪽엔 나무로 된 출입문이 있었고 옆엔 좁은 오솔길이 나 있어 주방 뒷문으로 드나드는 장사꾼들의 길이 되었다. 왼쪽 오솔길은 마구간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저택의 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의 통로였던 셈이었다. 홈즈는 집 정면을 가로질러 주방 쪽의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리고 뒤뜰을 한 바퀴 돈 다음 마구간의 오솔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홀더 씨와 나는 식당으로 들어가 홈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하나가 들어왔다. 창백한 안색에 입술까지 핏기가 없었는데 울어서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홀더 씨의 조카 딸이며 양녀인 메어리인 모양이었다. 아버지, 아서를 석방하도록 말씀해 주셨겠죠? 아니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 아서는 결백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걸 아시죠? 아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대하시면 나중에 꼭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결백하다면 어째서 잠자코 있겠니? 그야 아버지께서 의심을 하셨으니 화가 난 게 아닐까요? 아니야. 왕관을 손에 들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건 잠깐 손에 들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소가 감옥에 들어간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보석을 찾을 때까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테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일부러 사람을 모셔왔어. 메어리는 뒤돌아서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분이신가요? 아니, 이분은 친구분이시다. 혼자 조사하고 싶다며 마구간의 오솔길 쪽으로 가셨어. 순간 메어리의 눈썹은 치켜 올라갔다. 마구간의 오솔길이요? 그런 곳에 뭐가 있을까요? 때마침 홈즈가 들어와 메어리와 인사를 나눴다. 저 또한 아소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메어리 양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세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요. 어젯밤에 당신은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내려갔죠. 어젯밤에 당신이 창문이나 문을 닫았나요? 예. 아침에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까? 예, 맞아요. 좋습니다. 댁에 애인이 있는 하녀가 있다지요. 당신은 어젯밤 그 하녀가 애인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다고요. 예. 게다가 거실에 커피를 가져온 것도 루시였으니까 왕관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하녀가 애인에게 그 얘기를 해서 둘이 도둑질을 했다고 추측하는 거죠. 하녀가 부엌문으로 돌아오는 걸 보셨습니까? 예, 부엌문을 살피러 갔다가 하녀가 들어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남자가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아는 사람입니까? 야채를 가지고 오는 채소 장수예요. 이름은 프로스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곳은 부엌문의 왼쪽, 다시 말해 오솔길로 돌아와서 샘문을 지나온 것이군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나무 의족이죠. 순간 메어리의 검은 눈엔 두려움에 가까운 빛이 떠올랐다. 예, 맞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아셨나요? 메어리는 순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홈즈의 진지한 얼굴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이번엔 2층을 좀 봐야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아래층 창문을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홈즈는 창문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마구간 오솔길이 내다 보이는 큰 창문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성능이 좋은 확대경으로 창문턱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홀더 씨의 화장실은 침실에 달린 작은 방으로 회색 양탄자, 사무용 책상, 긴 거울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홈즈가 말하였다. 이걸 여는데 사용하는 열쇠는 어떤 겁니까? 홈즈는 먼저 서랍장에 다가가 자물쇠를 유심히 살펴봤다. 화장대 위에 있는 게 그겁니다. 홈즈는 열쇠로 서랍장을 열었다. 소리가 안 나는 자물쇠로군요. 당신이 잠을 깨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이것이 왕관의 상처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홈즈는 상자를 열고 왕관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다. 금속 공예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것으로서 36개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이 났다. 왕관의 한쪽엔 3개의 보석이 달려있던 모서리는 뜯겨지고 금이 가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홀더 씨, 이 모서리는 없어진 모서리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마저 떼는 게 좋겠는데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죠. 홈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주었지만 왕관은 까딱하지도 않았다. 뒤이어 홈즈가 말하였다. 자, 이걸 떼어내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걸 망가뜨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권총 소리처럼 커다란 소리가 나겠죠. 침대에서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소린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감이 잡힙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서씨를 봤을 땐 구두도 슬리퍼도 신지 않으셨다지요. 바지와 셔츠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바깥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1시간 후 홈즈는 눈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이어 그가 말하였다. 할 것은 모조리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홀더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다. 예? 아니, 다시는 보석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지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간밤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홈스 씨? 내일 아침 10시 우리 집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하셨죠? 예, 보석만 찾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놔도 좋습니다. 홈즈의 태도로 봐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것이 분명했다. 집으로 온 홈즈는 낡은 옷을 입고 완벽한 불황자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나섰다.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오겠네, 왓슨.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홈즈가 돌아온 것은 내가 차를 만들 때였다. 홈즈는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낡은 장화 한 짝을 내팽겨치고는 차를 받아 홀짝거렸다. 뭔가 좀 알아낸 건가, 홈즈? 지나간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야, 왓슨. 다시 나가봐야 돼. 어디로 말인가? 웨스트엔드의 건너편. 돌아올 때까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 먼저 자도록 해. 나는 자정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홈즈가 오지 않아 먼저 잠자리 들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가 보니 홈즈가 손에 커피와 신문을 들고 활기찬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미안하지만 먼저 식사하고 있었네. 홀더 씨가 아침 일찍 이곳으로 오기로 했어서 말이야. 그렇게 10시가 되자 홀더 씨는 하루 만에 홀쭉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미친 듯이 말하던 어제와는 달리 축 늘어진 모습이 한결 더 딱해 보였다.
슬픈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 모양입니다. 조카딸 메어리까지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예? 떠나다뇨? 메어리의 방을 가보니 방은 텅 비어 있으며 탁자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만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하고 넋두리를 했는데 그게 경솔한 짓이었나 봅니다. 메어리의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숙부님, 저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절 아버지처럼 대해주신 숙부님이 슬하에서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고 영원히 떠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부질없는 짓일 뿐더러 저를 위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든 죽든 저는 언제까지나 숙부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메어리 올림. 어쩔 작정으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홈스 씨? 그 애가 자살이라도 할 셈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올드 씨, 이건 아주 좋은 해결책이에요. 당신의 불운 또한 결말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홈스 씨? 뭔가 알아내신 게 틀림없군요. 그럼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보석 한 개에 1,000파운드라면 너무 비싼 겁니까? 아니지요. 전 10,000파운드라도 낼 수 있습니다. 3,000파운드면 충분합니다. 수표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수고비를 더해 4,000파운드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더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일단 요구한 금액을 적었다. 그러자 홈즈는 태연하게 자기 책상에서 3개의 에메랄드가 달린 삼각형의 황금 덩어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홀더 씨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이고, 정말 찾으신 겁니까?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홀더 씨는 돌아온 보석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홈즈는 약간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은 또 하나 빚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홀더 씨? 홀더 씨는 다시 펜을 들며 말했다. 금액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에 대한 빚이 아닙니다. 아드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이번 사건에 아드님의 취한 태도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만일 저한테 자식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보았다면 꽤나 자랑스럽다고 여길 거예요. 예? 그럼 보석은 아소가 훔친 것이 아닌 겁니까? 예, 어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곧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진상이 밝혀졌다고 알려줘야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서는 벌써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진상을 말해드렸더니 아드님께서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던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알려주신 메어리 양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입을 열지도 모르겠군요. 제발 부탁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정말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즉, 조지 버넬경과 당신의 조카딸인 메어리 양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메어리가요?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당신과 아드님은 그 남자의 정체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는 노름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인정도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순진한 메어리 양은 사랑을 속삭이자 그를 믿어버린 거죠. 모든 게 조지경의 뜻대로 됐고 매일 밤 몰래 만났던 겁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메어리 양은 당신의 침실로 들어가서 살며시 마곡간의 오솔길을 보이는 창문을 열고 자기 애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메어리 양은 왕관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요. 그때 조지 경은 그 말을 듣고 메어리 양을 보섭한 것입니다. 메어리 양은 애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당신을 배반한 거고요. 그리고 그녀가 애인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그때 당신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창문을 닫고 한유가 의족을 탄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다고 말했지요. 물론 그건 그것대로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드님인 나소는 당신과 얘기를 하고 나서 글로베 빚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소는 발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메어리 양이 당신의 화장실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죠. 아소는 놀라 아무거나 걸치고 어둠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메어리 양이 방에서 나오는데 그 귀중한 왕관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소는 얼른 복도로 달려가 커튼 뒤에 숨었지요. 메어리 양이 살며시 창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왕관을 넘겨주고는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소는 사랑하는 메어리 양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기 위해 일단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버지에게 다시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왕관을 되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빛에 검게 떠오른 사나이를 향해 마구 달려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 남자는 물론 조지 버넬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맞붙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서가 왕관의 한쪽 끝을, 상대는 다른 쪽 끝을 쥐고 서로 잡아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서는 조지경을 때려 눕히고 눈 위에 상처를 입혔죠. 왕관을 찾자 아서는 황급히 돌아와 당신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왕관이 비뚤어진 걸 보고 똑바로 해놓으려는 순간 당신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아서는 정말로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허나 당신이 욕을 하니까 잔뜩 화가 났던 거죠. 게다가 진상을 밝힌다면 사랑하는 메어리 양의 죄상도 폭로될 게 뻔하니 아서는 메어리 양의 죄를 뒤집어쓰고 비밀을 지켰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메어리가 왕관을 본 순간 졸 또한 까닭을 알겠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어쩌면 이다지도 바보였을까요? 아들이 5분만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한 일도 바로 그런 것이군요. 그 애는 밖에서 싸울 때 보석이 땅에 떨어지진 않았는지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유, 왜 저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홈즈가 말을 이었다. 제가 댁에 도착했을 때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눈 위에 있지 않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전날부터 눈은 멈춰 있었고 게다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다녀봤지만 발자국이 뒤범벅이라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집 쪽으로 가보니 주방 쪽 부근에선 어떤 여자와 웬 남자가 서서 얘기한 흔적이 있더군요. 남자가 한쪽 발자국이 동그란 점으로 보아 나무 다리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앞엔 방해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여자는 바삐 문으로 돌아갔으니까요. 건 여자의 발끝 쪽은 길게, 뒤꿈치는 옅게 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신이 말씀하신 하녀와 그 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의 오솔길로 들어서자 바로 내 앞에 눈 위엔 길고 복잡한 사연을 나타내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의 발자국이 왔다가 되돌아가고 맨발을 한 남자의 발자국 역시 왔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맨발 자국은 아드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맨발 자국은 급히 달려간 것이고 또 이따금은 구두 자국 위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구두를 신은 남자를 뒤쫓은 것이었죠. 그 발자국을 더듬어 가니 현관홀의 창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더듬어가며 마구간의 오솔길을 100m가량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구두의 남자는 뒤돌아선 모양이고 격투라도 벌어졌는지 눈이 지팔펴 있고 핏방울까지 떨어져 있었죠. 구두를 신은 남자는 오솔길 끝에 한 길로 달아난 모양인데 거기서도 피방울이 떨어져 있어 상처 입은 사람은 구두를 신은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허나 보도의 눈은 말끔히 지워져 버렸기에 실마리는 끊어지고 말았죠. 자,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창틀이나 문턱을 확대경으로 검사해보니 누군가 그곳으로 뛰어나간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왕관을 그 남자에게 넘겨준다. 그 현장을 아서가 보았다. 그리고는 도둑을 쫓아가 맞붙어 싸운다. 둘이 왕관을 잡아당기다가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 왕관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아서는 왕관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상대방의 손에는 떨어진 조각이 남아 있었다. 정리하자면 여기까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 문제는 구두를 신은 남자의 정체,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건네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죠.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왕관을 꺼낼 까닭이 없으니 남은 것은 조카 딸과 하녀들 뿐이겠죠. 만약 하녀들의 짓이라면 아서가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메아리 짓이라면 아서는 메아리 양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메아리 양의 공범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애인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메아리 양은 당신에게 깊은 애정이 있는데 그걸 배신할 정도라면 애인 아니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당신들의 생활 반경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교제 속에 조지 보넬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은 남자, 보석을 가지고 달아난 남자가 조지경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불황자로 변신해서 조지경의 집을 찾아가 하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간밤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하인에게 6실링을 집어주곤 조지경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것이 누니의 발자국과 꼭 맞는 걸 확인했죠. 그럼 범인은 확실히 조지겠군요. 예, 그 다음부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경찰도 모르게 모두의 체면을 고려해 마무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조지경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부정하더군요. 그러나 낱낱이 설명해 주었더니 호신용 지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곤충을 들이대니까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얘기가 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내게 준다면 한 개에 1000파운드를 내겠어. 조중혁은 분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런 약이 오르는구만. 그 보석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3개에 600파운드에 팔아버렸으니 말이죠. 예, 조주경이 벌써 그 보석을 팔아버린 겁니다. 저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보석을 사들인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흥정한 끝에 한 개에 1000파운드씩 주고 보석을 손에 넣었죠. 그렇게 아소를 찾아가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을 마친 뒤에 제가 잠자리에 든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홀더 씨는 일어서서 말하였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국과 나의 명예를 구해주었어요.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솜씨는 소문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전 당장 아들한테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아차, 가엾은 메어리.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당신은 모르시는 거겠지요? 홈즈가 대답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지 버넬경이 있는 곳이라면 메어리 양도 어디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어리 양과 조지 경은 머지않아 죄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홀더 씨는 사건이 해결된 후련함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라진 메어리에 대한 쓰라린 마음 때문에 한동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